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새벽부터 유권자들을 만나 정권 심판론과 지역 발전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야 비례정당 후보들과 제3지대 비례 후보까지 선거운동 첫날부터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구호에 나섰습니다. 비례대표 득표율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워 선거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전남 공중보건이 45명이 대형 병원으로 차출되면서 진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어르신들은 아파도 진료받을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위와 잦은 비로 인해 봄꽃의 개화 시기가 늦어져 꽃없는 봄꽃 축제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르는 다음 주부터나 본격 개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새벽부터 유권자들을 만나며 총력전을 폈는데요. 민주당은 정권 심판에 위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고, 국민의힘과 새로운 미래 등은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교차로에 선거운동원들이 가득합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인사를 하거나 유세차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하루 종일 부지런히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을의 선거전은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는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치가 실제로 시민들의 삶에 개선을 가져오는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하라는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는 광주의 미래를 이끌 광산에 큰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1초까지 하루 24시간을 총가동해서 저의 남은 마지막 공직 생활을 우리 호남과 광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저의 충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정당별 출정식도 이어졌습니다. 5.18 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권 심판과 민주당 심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선거운동 시작을 알렸습니다. 광주 북구을에 화력을 집중하기로 한 진보당은 양산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열고 광주에서 진보당 한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개별 캠프에서 출정식을 열거나 별도의 출정식 없이 유권자들을 만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9일 밤 12시에 끝이 나는데 이때까지 각 정당과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표심은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보여주듯 여야 비례정당 후보들과 제3지대 비례 후보까지 선거운동 첫날부터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구호에 나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후보들이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로 선거운동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역임한 인요한 후보가 주축이 됐고 조배숙, 김예지 비례대표 후보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5.18과 관련된 왜곡 폄훼에 적극 대응하고 5월 유공자들을 항일 열사급으로 예우해야 한다며 호남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더 민주주의를 더 사랑하고 더 민주주의의 룰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영호남 출신 후보들이 함께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정권 심판과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이 주축이 된 비례정당을 지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대 정당과의 싸움이 결코 아니라 국민과 민생 파탄,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입니다. 호남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현 정부의 가장 대척점에 있는 정치 세력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뭔가 좀 국민들이 답답했던 부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물꼬를 터준 것 같습니다. 지역구 선거와 달리 호남 비례대표 정당 투표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아파트의 선분양 전환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기여금이 1,371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395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원 조성 비용과 추가 공공기여금을 합친 금액은 8,7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이 새 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달 곧바로 아파트 분양 절차가 시작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전남에서도 공중보건이 45명이 대형 병원으로 차출됐는데요. 농어촌에서 환자를 돌보는 보건지소에 빈자리가 생기면서 의료 격차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순의 한 보건지소 출입문에 휴진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진료실은 텅 비었고 공중보건의가 입던 가운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대형 병원으로 차출돼 일주일에 한 번만 진료를 하고 있어서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아파도 갈 곳이 없는 셈입니다. 배가 아파서 거시기 해서 병원에 가려고 이렇게 딱 중단이 돼버려갖고 또 돌아오려는 게 얼마나 서운했겠어. 빨리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혈압약을 타러 온 할머니는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사전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건소 진료가 일시 중단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혈압약은 그냥 선생님도 고정적으로 찾아먹은 것인 게 주문 안 되냐,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금요일로 오라 하더라고요. 전남 공중보건이 267명 중 45명이 다른 병원에 파견돼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공보의들의 순환 진료를 늘리고 보건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면서 농어촌 의료 공백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영암 왕인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남녘의 봄꽃 축제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됩니다. 하지만 추위와 잦은 비로 꽃 없는 꽃 축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고 비 소식도 없어 봄꽃들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통 예년 같으면 길가 백리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야 할 영암 왕인 문화축제 현장. 하지만 올해는 벚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벚나무 대부분은 꽃망울을 머금거나 듬성듬성 피었을 뿐입니다. 3월 들어 여러 차례 꽃샘 추위가 찾아온 데다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 개화가 늦어진 탓입니다. 관광객들은 꽃 없는 꽃 축제가 아쉽기만 합니다. 친구하고 춘천 친구하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꽃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많이 아쉽지, 꽃이 없으니까. 축제장에 마련된 부스도 썰렁합니다. 상인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말엔 사정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뚜렷합니다. 힘들어요. 날씨도 별로 안 좋고 꽃도 안 피고 그래서 손님도 많이 없어서 지금 좀 힘드네요. 개막을 앞둔 강진 전라 병영생 축제는 꽃축제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비가 계속 이어지자 흥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하멜 박물관 등 실내 볼거리와 네덜란드에서 모종을 가져와 키운 수선화 5만 송이를 성곽 상책로 1km 구간에 심어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총 육군 지휘본부로서 활용했던 곳이고요. 하멜 기념관은 하멜이 전라 병영성에서 7년간 머물면서 여기서 이제 기거했던. 광주지방기상청은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고 비 소식도 없어 남녘의 봄꽃들이 본격적으로 꽃망울을 터뜨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가 나주 혁신도시업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인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임신부부, 치매 환자와 민원 담당 공직자 등 대상별로 전문 산림치유 지도사가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지역 경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에 한상원 다스코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한상원 회장은 노사문화 개선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상원 다스코 회장이 25대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하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회장은 광주와 미래 세대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군공항 이전을 꼽았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조기에 매듭 짓고 그 부지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노사 분교와 파업을 줄일 수 있도록 노동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노총과 한노총 지도자들과 만남과 대화를 통해 분교와 파업을 지향하고 산업 평화선을 이끌어내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광주상의가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등을 통해 전남 농가를 살리고 광주와 미래 세대를 위해 공헌한 기업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에 오른 한상원 신임 회장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전라남도가 화합물 반도체 7개 기업과 1,34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식 참가자들은 무한 항공정비 산단을 중심으로 화합물 반도체 생태계 구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화합물 반도체는 우주항공과 통신, 국방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품입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목포대학교에 화합물 반도체 센터를 세워 설계, 제조, 패키징 등 전주기적 토탈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광주 기독병원이 지역 필수 의료의 허브 역할을 맡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 공모 사업에 선정된 광주 기독병원은 해마다 4억 8천만 원의 국 시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 의료기관과의 연계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지역 의료체계의 컨트롤 타워인 전남대병원과 함께 광주 기독병원이 필수 의료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고급 외제 스포츠카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도로 경계석 옆 화단으로 돌진한 포르쉐가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가 단독 사고 직후 택시를 타고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로 추정되는 남성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택시기사의 진술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56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년간 아파트 분양권을 판다고 속여 B씨 등 4명에게 4억 3천만 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계약금을 이체받은 후 허위 발급받은 입금 확인서를 나눠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액을 늘리는 등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아동 양육비는 월 10,000원을 인상해 자녀 한 명당 월 21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인기가 높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호를 늘려 모두 43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은 맛집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 전남 동부지사가 지난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스타그램과 트위터 등 SNS에서 언급되는 여수 연관 키워드 17,000건을 분석한 결과 맛집이 6,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여행 4,500건, 카페 3,300건, 프로필 3,10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여수 키워드와 함께 언급된 감성어는 맛있다, 좋다, 낭만 추천 등 긍정적 반응이 71.9%로 조사돼 여수 여행에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중고 물품을 거래하면서 상대방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가량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총 12차례 사기 행각을 벌여 모두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사이트 계정과 휴대전화 번호를 여러 차례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혁신 기술을 현장에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등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집중호우 등으로 배수장을 가동할 때 부유물을 제거하는 제진기의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기술 등 8건을 올해 추가하는 등 2019년부터 9개 분야 130개 신기술을 사업 현장에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마켓 플랫폼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우수기술과 제품을 공기업 등에 판매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컨설팅 창구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짓는 간호보건기숙사 3호점이 신안군 비근도에 들어섭니다. 신안의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 4.9명보다 적어 오는 2026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20실 규모의 간호보건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암에 들어서는 간호보건기숙사 1호점은 내년 10월에, 진도 2호점은 내년 2026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